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리더십 역량을 생각하는 27번째 시간인데 미래 사회 리더십 역량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예,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갔는데 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이제 50만 마일이 넘어가게 되니까 모닝캄 클래스 중에서도 프리미엄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생토록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에 인정되는 그런 멤버십을 가지게 된 건데 이제 수속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고 또 화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갈 때마다 클럽하우스에서 간단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갈 때도 또 돌아올 때도 비행기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이기 때문에 옆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일부러 찾아서 배정해 주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갈 때도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올 때도 또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훨씬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 묵으면서 동료 목사님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에 가입되게 됐다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그 중에 몇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 중에 한두 분들은 씩 웃으면서 자기는 밀리언 클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는 평생토록 50만 마일을 적립했는데 그분들은 그 2배가 되는 100만 마일을 적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만 밀리언 클럽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리언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늘 비행기를 타고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진짜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왕래하게 되고 더 많은 정보가 오가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전자제품들을 이용하는 초과학의 시대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디지털 유목민이다, 디지털 노마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분도 우리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마샬 맥쿨로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년쯤 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측하기를 디지털 노마드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이런 유목민, 노마드족이라고 하는 말, 그런 표현도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목민이라고 하는 말은 중앙아시아나 몽골 지방 같은 곳에 이렇게 건조하고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물을 찾아서 또 먹을 것 식량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오늘날 이 디지털 유목민은 이런 유목민이 아니라 즉 공간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가치를 따라서 또 특정한 삶의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유목민,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낱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미래사회를 진단해 볼 때 우리 목회자들도
여기에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노마드족처럼 움직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우리의 교회의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 리더십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따라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리더십의 핵심은 첫째로 온 교인이 함께 사역하는 리더십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목회자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서는 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목회가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평신도 목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평신도라고 하는 낱말 자체가 별로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라는 말보다는 온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목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목회 리더십에 참여하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에서 벗어나고 전문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더불어 참여하고 더불어 책임지는 그런 협력 목회의 장으로 변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도 향상되고 신학적인 수준도 점점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앞으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참된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목회 리더십을 실현할 때 두 번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원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앞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된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서 참여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래 목회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더 강조한다면 그것은 바로 준비된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미래의 사회를 가리켜 럭비 공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공이 날아오는 것까지는 보이기도 하고 알기도 하겠는데 그런데 이 공이 땅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는 도대체 어디로 튀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변화에 무감각하고 사회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분명히 따라잡고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리더십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지역을 감당하고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해서 교회의 모습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작아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목회를 위해서 깊이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편에 속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의 편에 속하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목회 리더십은 준비하는 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